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급등세와 은행들의 증자 발표가 잇따르면서 금융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우는 1.8% 떨어진 8,418의 거래를 마쳐 다시 8,5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2009 회계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당초보다 890억 달러 늘어난 1조 8,40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GDP의 12.9%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 텐데 구제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월 1일까지 자구책을 확정지어야 하는 제너럴 모터스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 보호를 택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GM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트리시 총재는 경기 사이클상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면서 일부 지표는 이미 리먼 사태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 달간 숨가쁜 랠리를 이어온 데 따른 부담감 속에서 은행들의 증자 계획 발표가 잇따르자 금융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GM의 CEO가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발언한 점이 악재로 작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다우가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어젯밤 마감된 미국 증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금융주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금융주가 하락했고요. 두 번째는 제너럴 모터인데요. 우선 그 차트를 보시죠. 예.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이제 금융주와 GM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좀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장이 시작됐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로 지속이 됐고요. 이러한 하락세는 장 마감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증시는 약 두 달 동안에 숨가쁜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한 8주 동안에 거의 쉬지 않고 강세만 유지를 해왔는데요. 어젯밤에는 금융주 중에서 BT&T라든지 US 뱅크업이라든지 다소 우량주들이 그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타프 구제 자금을 갚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주의 증자 계획 발표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지난 3월 9일에 최저치를 12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64% 반등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고 할 수 있고 GM 제너럴 모터도 지금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1.8%,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0.45%, 다소 우량주 중심이 다소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자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다우가 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융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스트레스 테스트, 거대한 테스트 발표 직후에도 금융주가 안도 랠리를 보이면서 그런대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금융주 중심으로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주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이제 그동안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예상대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이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발표 가운데서 이제 오늘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은행들이 증자를 하게 되면 그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직접적인 그 주가의 하락세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 추가 발행 계획을 밝힌 추가 자금 증자 계획을 밝힌 은행들은 BB&T 그리고 US 뱅크오프 그다음에 캐피털 원 파이낸셜과 킥오프 파이낸셜입니다. 모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7.6%, 9%, 13%, 9% 가량 한 10% 정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가의 은행주들의 고점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특히 이제 어제는 US 뱅커브의 CEO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스라는 US 뱅커브의 최고 경영자 CEO가 가능한 빨리 타프 자금, 구제 자금을 갚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 자금을 갚기 위한 일환으로 은행들이 증자에 나선 것입니다. 은행들의 증자 계획이 나오면서 은행들은 지금 BB&T가 68%의 배당 삭감을 발표했고요. 15억 달러의 증자. 그다음에 US 뱅크업도 역시 25억 달러, 캐피털 원 파이낸셜도 17억 달러 등 대규모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 금융을 좀 갚아 나가서 경영진 보수라든가 직원 보너스 제한과 같은 그런 규제들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의 어떤 은행주 중심,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은행주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지금 그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많이 상승했기도 했고요. 한국의 은행들의 부실 문제도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증자 발표와 함께 은행주들이 약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 구조 조정 문제와 함께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됐죠. 미국 정부로부터 154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금 받아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GM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GM이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GM이 지금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M의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프리츠 핸들슨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GM은 구조조정 제출 시한이 6월 1일인데, 네. 6월 1일 전까지 구조조정을 완전히 완결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산 보호를 먼저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처 핸더슨 CEO가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동차 우량주 중심으로 말이 내린 것 같습니다. GM의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대형차들을 중심으로 생산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차 지금 경기가 침체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대형차들의 경쟁력이 많이 상실이 됐고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가장 높은 특히 자동차는 제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고비용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채권단에서는 이러한 고비용 구조라든지 구조 조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채무 조정 그러니까 자구책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극적으로 자세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런 파산 보호 가능성 더 이상 GM이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3주간 GM이 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GM은 본사를 디트로이트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미국 투자자들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신흥국 펀드로 그렇게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나라가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면서도 내심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증시들이 그동안 한국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권 그 중화권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MSCI 신흥국 지수,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라고 있습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인데요. 이 MSCI 지수가 지난 3월에 한 425포인트에서 지금 725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메릴렌치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흥국 주식 펀드에 미국에서 한 40억 달러가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브라질 같은 인도, 러시아의 그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이 이제 최대 수혜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원자재 펀드 관련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 급등세도 역시 이러한 신흥국 증시에 펀드가 유입된 것도 급등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유가도 좀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이제 나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최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6개월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원유 재고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원유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소비세 같은 소비세를 감안할 때는 지금 원유 가격이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펙에서 올해 말에 적정 유가가 한 $6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주가 상승과 함께 미리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흘 만에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유럽 증시도 상승 부담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독일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프랑스는 2%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 참고로 함께 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만능 청약통장이라 불리고 있죠. 주택 청약 종합통장 최근에 큰 인기지 않습니까? 네. 개설된 지 일주일 만에 300만 계좌나 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상품의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소득 공제 혜택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들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최근 만능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알려졌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놓고 현재 은행과 정부의 말이 서로 달라서 현재 가입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은행들 같은 경우 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요, 정작 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 결정을 미룬 채 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자칫 이 올해 말에 이제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둘러싼 대혼란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중은행들은요, 현재 이 상품을 팔면서
연말 소득공제 대상 상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제가 직접 이 은행 창구 직원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직원들 같은 경우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기존 이제 소득공제 상품이죠. 네. 이것과 연동돼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이제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은행의 이 같은 홍보는 사실상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의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요, 이 세제 지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돼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최근에 인기가 이렇게 높은 걸로 봐서는 네.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 관계자는요, 이 소득공제는 하지만 이 가입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라면서 좀 정부가 어떻게든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현장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금 정책을 다루는 재정부 쪽에서 소득공제를 주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지금 약간 논란의 불씨가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은행과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청약종합저축의 세제 지원 이야기는 국토해양부가 먼저 꺼내든 이야기입니다. 예. 이 바로 청약종합저축을 처음으로 기획한 부처지요. 네. 하지만 이 세제를 다듬는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애초부터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바로 무책임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현재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행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미루는 통에 혼란스러워졌다고 바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정부와 은행들이 이렇게 좀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에 결국 피해는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안 애꿎은이 통장 가입자들만 금전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정부는 일단 올 8월 세제 개편 때 이 내용을 다룰 것인 만큼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요. 네. 은행들은 분명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또 소득공제 여부가 또 청약 통장의 부가적인 혜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요, 은행들은 좀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 이제 논란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자 감세 부분입니다. 네. 언뜻 봐서는 이제 선뜻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이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은 또박또박 걷어간다는 비판이 이번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 아래서도 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이미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런데 정작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러한 논란이 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과 정부의 다툼 속에서 또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는 또 이중적인 어떤 잣대 속에서 우리 가입자들만 금전적인 피해를 또 심리적인 피해까지 같이 입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 신실크로드 구축 제안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자원 외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나온 발언이죠. 예, 어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으로 신실크로드 개척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네. 이 석유나 가스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전통적인 물류 중심지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의 강점과 또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이 강점인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연계시키자는 발상입니다. 이 당장 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두 국가 정상들은 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 아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선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 이 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합의입니다. 이 지역의 최대 강구죠.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또 가스 화학 공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이쪽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로 현재로서는 구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남한간 추스트 사업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현재로서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요, 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에 따른 이 서명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 경제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외에도 또 5개의 신규 광부에 대한 탐사 개발에 합의한 것 역시 현재로서는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르길 일변도에서 현재로서는 이 우즈베키스탄 내 자원 에너지 분야 협력이 좀 더 훨씬 더 많이 다양화되는 계기가 현재로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외교의 한 지평을 열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는 시야를 좀 우리 국내 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카페촌으로 유명한 곳이죠. 미사리라고 불리는 이 미사지구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보금자리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함에 따라서요. 이번에 이제 저소득층 및 이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바로 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 또 1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정부가 대대적으로 좀 주택 보금자리 사업에 나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는 2018년까지 이 수도권에는 90만 가구, 또 지방에는 40만 가구를 지어서 총 130만 가구를 지어서 공급할 방침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주변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이제 4곳의 시범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예. 이 하남의 미사지구와 서울의 또 세곡지구, 원흥지구, 우면지구 등이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시범단지 4곳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하남의 미사지구입니다. 이 하남시 망월동과 푼상동 일대에 총 4만 가구가 건설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전체 짓는 가구가 4만 가구고요. 예. 그 중에 이제 3만 가구가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과 함께 이 국제 관광이랑 레저 복합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큰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번에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번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범지구 내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이제 땅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좀 추가로 지정을 하고요. 또 지구 안에서 이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이 개발행위나 불법 행위들을 엄단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좀 서민들에 대한 주택 보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정부로서도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종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수혜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한때 잇따라 가동이 멈췄던 국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 생산이 정상을 되찾아간다는 좀 기쁜 소식입니다. 예. 뭐니 해도 수출 회복세에다가 또 최근에 있었던 이 노후 차량 세제 지원에 따른 내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조업 시간을 늘리고 좀 수요가 몰리는 소형차 등 일부 공장이 이제 잔업과 휴일 특근들을 좀 재개했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아산 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제 주야간 8시간 근무에 잔업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 또 아바떼를 만드는 울산 공장 같은 경우 휴일 특근까지 다시 재개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아차 역시 이제 소형차를 생산하는 공장들 위주로 잔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차를 생산하는 모닝 공장 같은 경우 휴일 특근이 최근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같은 생산량 증가가 좀 아무쪼록 우리 경제에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는 좀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 현재로서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들의 대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산업은행이요. 국내 7개 주채무 계열 대기업 집단들과 함께 채무 구조 개선 MOU 약정을 맺고요. 지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할 계획인데 글쎄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7개 주채무 계열 대기업 그룹과 이 재무 구조 개선 약정 MOU를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 금융당국이 최근 10곳의 대기업 그룹 구조조정 추진 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중에 이제 7곳을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죠. 이 금호그룹과 동부그룹, 또 GM대우,
대주그룹, 한진그룹, 동양그룹, 애경그룹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산업은행들은 이들과 MOU를 맺고 또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계열사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이 최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좀 서서히 가닥이 잡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환율이 너무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의 감소세를 보였던 시중은행의 엔화 대출도 다시금 좀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2, 3년 전에 봤던 대출로 지난해 이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소식이 불과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최근 들어서 또 원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엔화 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경우 이러한 엔화 대출에 대한 수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제 앞으로 조금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신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바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원엔 환율 어제 기준으로 현재 이제 127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올 들어 원엔 환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이제 1,600원을 넘어섰던 시점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약 20%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시중은행의 관계자는요, 이 설비를 일본에서 들여와야 하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엔화로 결제를 해야 하는 만큼 이왕이면 이 엔화로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엔화 대출을 받기 꺼려했던 기업들이 다시 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요,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환율이 내리더라도 대출자들의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환율이 현재 워낙 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자칫 외화 대출을 잘못 받았다가는 좀 미래에 있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이 대출자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저점 대비 64%나 급등한 상태인 뉴욕 증시. 너무 올랐나 우려에 지난 밤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고픈 미국 은행들의 잇단 증자 발표에 금융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다우는 8,500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 8,418포인트에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 같은 금융주의 약세, 오늘 우리 장에 역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